채권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 있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해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담보부 부실채권에 대해 투자하는 부실채권 투자법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름 있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해야 합니다. 론세일 투자의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근저당권자가 투자자 명의로 변경되므로 안정성이 담보되지만 입찰 참가 방식은 다릅니다. 입찰 참가 방식은 근저당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투자자가 부실채권을 이용하여 경매 낙찰을 받은 뒤 법원에 낙찰 금액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자인 자산관리회사로 배당이 된 후에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인 경매 낙찰가와 부실채권 매입가의 차익을 돌려주어야 투자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 손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름 있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지인 등을 통해서 소개받은 부실채권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에도 부실채권이 충분한데 굳이 다른 곳에서 부실채권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와 언제 접촉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란 본 경매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경매법원에 해당 채권액을 신고하고 배당해달라고 신청하는 법정 마감일을 말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을 넘겨 배당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야 해당 경매 사건과 관련된 선순위 채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권리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배당을 받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내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투자자라면 배당 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 원금 잔액과 채권 행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금융권이 보유한 1순위 근저당권이라면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120%로 나누어 대출 원금을 1억 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대출 원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오래될수록 채무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다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그만큼 감액해야 하지만 대부분 그대로 둡니다. 수익성을 계산하려면 배당 시점의 예상 배당액을 산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매 흐름을 살펴보고 언제쯤 배당이 될 것인지를 추측해야 합니다. 배당 시점에 내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채권 행사 금액이라 합니다. 대출 원금 잔액과 배당 시까지의 연체이자가 나의 채권 행사 금액입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실채권 투자의 기초를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빛 출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